자, 볼게요. 오늘 261번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이렇게 지수가 그냥 x 이렇게 하나로만 돼 있으면 이건 굉장히 쉬워. 이 그림은 x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2 집어넣어서 큰 값, 작은 값 찾으면 끝나요. 근데 이런 합성함수 형태는 그렇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얘를, 이런 문제 나오면 얘를 갖다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 x의 범위는 요 범위를 따져야 돼요, 요 범위. 그래서 새로운 t의 범위가 새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 알아들었어?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얘가 x에 관한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그지? 2차 함수의 범위를 따지면 반드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야.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1,2거든? 요 1이라는 놈이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만 하면 돼요. 확인하면 돼.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갖는, t가 갖는 최소값은 2예요, 2. 2.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어떨 때 최대야?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지, 당연히. 더 머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 그럼 얼마야? 6이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1조는 6. 따라서, 얘를 t라고 놨더니 이제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근데 어느 범위에서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 6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에서 얘의 최대 최소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그러면 요 놈이 뭐일 때? 2일 때 최대가 되겠지. 밑이 1보다 작을 때니까. 그러면 얼마? 4분의 1 될 거고 6 집어넣는 놈이 바로 최소값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됐지? 뭔 얘기지? 됐습니까? 자, 봐봐. 항이 몇 개가 나타났어? 2개 이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치환을 해야 돼요. 치환할 거야. 그럼 뭐를 치환할 거냐면 3의 x제곱을 갖다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야. y 이꼴 얘는 요는 뭐가 될 거고 t제곱이 될 거고 요건 당연히 t제곱이 될 거고 됐죠? 얘는 얼마가 돼? 3t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럼 y가 t에 관한 몇 차 함수가 됐어? 2차 함수. 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됐죠? 그러면 이제 또 t의 범위가 주어져야 돼. 이 x는 이제 요거는 t의 범위를 우리는 구할 수 있는 x의 범위인 거야. 됐죠? 3의 x제곱이 t라고 놨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 t값 얼마야?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3분의 1. 크거나 같아야 되고. 1일 때가 얼마? 3. 이제 요거의 최대 최소, 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됐냐? 2차 함수의 최소, 요거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요 범위에서. 또 역시 꼭지점 좌표만 구하면 되네. t제곱, 마이너스 3t, 반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꼭지점 좌표가 2분의 3이네. 2분의 3, 컴마 원래는 4분의 9야. 2분의 3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나 봐야지 또. 또 들어가네요. 그지? 그러면 얘가 바로 무슨 값? 최대값. 마이너스니까 최대값. 그렇지? 그러면 3분의 1 또는 3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최대값을 가질 거야. 그죠? 그럼 뭐 2분의 3부터 더 먼 게 어디냐? 3인 것 같다. 그지? 그럼 3을 집어넣을 때 바로 얘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봐봐. 딱 봐도 이거 치환해야 된다는 걸 눈에 보일 거야, 이제. 얘를 t로 놓으면 이렇게 될 거야. fx가 이렇게 될 거야. t로 놓으면 t 플러스 요거는 4의 세, 이건 이렇게 쓰면 돼.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얘는 얼마야? 4의 세제곱이 64야. 됐죠? 얘를 t로 놨네. 얘가 뭐가 될까? 그렇지. t분의 6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봐봐요. 이 참수가 안 만들어졌잖아. 그지? 대입할 x값의 범위도 없고. 그잖아.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거 딱 하나밖에 없네. 순이나 뭐요? 우리가 배운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 중에 이 참수 꼴을 틀려 먹었네. 그다음에 x의 범위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뭐 하나 남았어 그러면 산술 기하 평균이 남은 거야. 특히 이 지수는 왜 산술 기하 평균을 많이 쓰냐면 산술 기하 평균은 아무 때나 다 쓰는 게 아니잖아. 언제만 써요? 양수일 때만 쓰거든. 그런데 이 지수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a의 x제곱하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얘와 얘를 더했네.
산술기하 평균이 뭐냐면 두 놈을 더한 것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A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얘랑 얘랑 곱하면 사라지면서 64가 남잖아요. 이렇게. 됐죠? 얘는 8이니까 답은 얼마? 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우리가 바보가 아니면 금방 한다 이번에. 3의 x제곱만 치환했으니까 안 된다는 걸 금방 알아요. 그지? 이건 뭐를 치환하겠냐 딱 보기에. 뭐를 치환해야 돼요? 예. 얘를 치환하는 거야. 얘를. 자 이렇게 할 거야. 꼭 기억하나. 이거는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느냐? 얘는 이거거든 지금. 3의 x의 제곱이야. 9x제곱은. 얘는 3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거든. 얘가 뭐가 되겠느냐는 거야. 얘를 t로 놓으면 t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얘가. 왜 그러느냐? 얘를 양변을 제곱해 보면 알아. 얘를 제곱하면 얘가 나와, 얘 나와. 얘 나올 거야. 얘 나올 거야. 그 다음 플러스 곱셈공식이니까 이렇게 제곱을 했잖아. 그지? 두 개 곱하고 2 곱해야 되니까 얘가 2가 나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다시 쓰면 y는 얘부터 쓸까?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니까 t제곱 플러스 2가 나올 거야. 됐죠? 얘부터 쓸 거야. 플러스 6t 플러스 2. 얘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야. 몇 차 함수로 바뀌어버렸어? 2차 함수. 2차 함수. 잘 봐요. 2차 함수. 그런데 여기서 덜컥 이겨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상관없는데 2차 함수는 꼭지점 좌표를 무조건 구해야 되잖아. 암산할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t-3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9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11이 될 거야. 이렇게. 됐죠? 11이 될 거야. 그럼 당연히 최대값 얼마야? 다 같이 얼마? 얼마요? 11이에요. 11. 됐지? 뭔 얘기인지.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얘가 했더니 내가 그냥 이거 문제만 바꾸는 거야. 이 답은 11이에요. 11인데 내가 여기를 이렇게 바꿀 거야. 2로 바꿀 거야. 얘기를. 그럼 여기가 1이 되면서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얼마? 3이 될 거예요. 그죠? 3을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2로 바꿔버린 거야. 얘를 이렇게. 뭐든지 알아들었어요? 2로 바꿔버린 거야.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x-1의 제곱 플러스 3이 됐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시험은 이렇게 날 거니까. 이렇게 안 나요. 일부러. 이거는 그냥 완전제곱만 바꿔놓으면 11이 답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답 얼마예요 이거? 지우에 얼마겠냐? 이쪽 이거 3이라고 대답해요. 90%인데. 근데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내가 분명히 t로 치환하는데 t의 범위를 주었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잖아요. 그지? 원래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얘를 t라고 놓으면 t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일 때 3이 최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2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해가냐면 얘기지? 왜 그러냐면 봐봐.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둘 다 양수지. 산술 기하평균에 의해서 2루트 2개 곱하면 1이니까 얘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됐지 뭔 얘기지? 따라서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쟤는 요 범위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알았지? 그런데 이건 아까도 다행히도 3이었기 때문에 그냥 11이었던 거야. 됐죠? 됐지? 자, 밑을 한번 같게 만들어 보자. 다 밑을 3으로 취해버립시다. 그럼 요건 이렇게 되겠다. 요건 얼마야? 3으로 취하면 얼마?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지. 따라서 3의 마이너스 2x 제곱 될 거고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3x 될 거고 얘는 3의 몇 제곱? 얼마? 그렇지 2분의 1제곱. 됐죠? 얘랑 더해야 된다. 그지? 더해야지 지수끼리는. 따라서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얼마? 3x가 얼마? 2분의 1 이렇게 요거 구하는 거야.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잖아. 넘어가서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1이 0이야. x값 두 개 나올 거야. 두 분의 합을 갖다 구하라고 그랬지. 그지? 구하지 마요. 얼마 답은? 2분의 3 두 분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해요? 뭐 할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거 금방 눈에 보여. 치환을 해야 되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치? 자, 3의 x제곱을 치환할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의 아니 얼마 t로 놓을 거야. t의 제곱이 될 거고 됐지. 그 다음 t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은 얘를 t로 놓으면 얘는 9t예요. 9t. 9 곱하기 t라고 됐지. 그럼 얼마야? 90t.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잘 봐요. 몇 차 방정식이냐?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 넘어가서 t로 묶을 거야. 이거 t로 그냥 나누지 마세요. 이거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상관이 없어 사실은. 왜? 3의 x제곱은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건 t로 그냥 없애버려도 돼요. 사실은. 알았지? 그렇지만 원래는 하면 안 돼요. 양변을 갖다 나눠서 없앨 수 있는 근거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명심하고요. 얘가 t제곱 됐고요. 얘는 t 남았을 거고요.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90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됐지? 그럼 이거만 풀면 되네. 뭐하고 뭐요? 뭐하고 뭐냐? 10하고 얼마? 9. 여기 마이너스 떡 붙이면 된다. 그지? 따라서 t는 뭐 또는 뭐? 10, 마이너스 10 또는 얼마? 9. 근데 뭐 음수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왜?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결국 t가 9일 때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즉 3x제곱이 9니까 얼마? x는 2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이번에는 미치. 자, 지수가 같을 때야. 그럼 지수가 같으면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미치 같으면 끝나잖아. 그죠? 미치 같으면 끝나는 거야. 따라서 x 플러스 7이 뭐일 때만 하면 돼? 4일 때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럼 일단은 얼마야? x가 얼마? 마이너스 3. 하나는 됐어요. 무조건. 됐지?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 지수가 같으면 잘 들어. 지수가 같으면 미치. 지수가 이렇게 똑같잖아. 그럼 미치 같다라는 걸 하나를 푼 거고 됐죠? 그 다음 요놈이 미치에 관계없이 요놈이 0이 되면 돼요. 0. 0이 되면 7의 0제곱이나 4의 0제곱이나 서로 어때? 같잖아요. 그래서 x는 뭐일 때? 마이너스 얼마? 1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요거만 조심하면 된다. 됐지? 딱 봐도 이제 너희들이 이제 뭐 해야 될 건 눈에 보이잖아. 그지? 뭐 할까? 이 x제곱을 a로 놓을 거야. 그냥. 아이고. 얘를 a로 놓을 거야. 얘를. 그 다음에 얘를 b로 놓을 거야. 3의 y제곱을. 얘가 26. 이거 풀면 돼요. 얘는 그럼 뭐가 돼? 2a가 될 거고. 마이너스 b는 7. 연립방식 풀면 돼요. 이렇게 끝. 됐습니까? 그렇지. 치환. 그렇죠. 아이고. 왜 이래 자꾸. 호호. 자, 치환을 합시다. 3의 x제곱을 놓을 거예요. 치환할 거야. 그러면 t제곱 될 거고. 조심해야 돼요. 3, 5, 1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15t. 플러스 얼마? 27 이꼴 얼마? 0. 됐죠? 그럼 t에 관한 2차 방식만 풀면 돼요. 그냥 27, 15 뭐지? 뭐지? 재미나요. 얘의 두근 여기서 두근은 분명히 x값이 근이에요. x값. 그럼 여기서의 근이 있잖아. 여기서의 근은 3의 알파와 3의 베타가 얘의 근인 거야. 이해하지? 얘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해서 15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알았죠? 얘의 두근은 3x와 3의 베타 제곱이에요. 됐지? 근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 구하라고 그러네?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만들고 싶으면 얘랑 어때야 돼? 곱해야죠. 그럼 얘의 두근의 곱을 구하는 거야. 27이네. 따라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면서 얘가 3의 세제곱이 되니까 얘는 얼마다? 3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죠? 착각하면 안 된다. 얘의 두근은 x의 값이야. 이거 x의 값이야. x의 값. 알았죠? 알았지? 이거 착각 많이 합니다. 됐어? 또 역시 뭐 할 거냐면 뭐 할까? 치환할 거예요. 이 x제곱을 할 거야. t로 놓으면 얘가 t분의 2가 될 거고요. 플러스 3 이꼴 a가 됐어요. 양변에 t를 갖다 곱할 거야. 이제 t를 갖다 곱할 거야. 알았지? t제곱 될 거고요. t 곱해서 넘어올 거야. 그냥 써요. 나중에 왜 그렇게 참 마음이 착해요. 넘어가서 이제 t가 2차 방식 만들 거야.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다. 플러스 3-AT가 될 거고 플러스 2 이꼴 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얘가 일단 첫 번째 얘가 두근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 두근을 가지려면.
근데 내가 이렇게 했다. 얘가 두근 갔는데 내가 써볼게. 그냥 써보는 거야. t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4 또는 마이너스 8이 나왔어. 두근은 가졌잖아. 두근은 가졌죠, 일단은. 근데 t가 예를 들어 4가 나왔어. 그럼 2의 x제곱이 4니까 x는 얼마예요? 2 됐잖아요. 그런데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8이 돼버리네? x값 있어요, 없어요? 7번.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두근은 가져야 되는데 저렇게 가지면 안 돼. 두근을 갖되 둘 다 뭐가 돼야 되냐면 양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 바뀐 거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되 두 수가 다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럼 얘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합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양수니까. 두근의 곱도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고요. 일단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고 합도 0보다 커야 되고 곱도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근데 얘는 벌써 만족하고 있으니까 할 필요 없는 거고 이제 판별식 할 거야. 판별식이 뭐야? 아니 뭐죠? 시작.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지?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이 2차 분식을 먼저 풀어야죠. 됐습니까?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1 됐어요? 그지? 되잖아.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요? 2차 부등식은 얘가 또, 아 이거 인수분 안 되니까 못 풀어요. 아니야. 그럼 근해 공식이라도 써서 0이 되는 값은 찾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뭔 얘기인지? 그거 찾아야 돼. 알았죠? 그거와 그 다음 자 두근의 합이 뭐야? 여기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얘잖아. 즉 a 마이너스 3이야.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는 뭐보다 커야 돼요? 일단 3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1번, 2번 답 찾는 놈은 찍어도 더럽게 못 찍는 놈. 이렇게 돼야 돼. 알았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근해 공식 써서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A의 구간 찾아야 되는 거야. 됐죠? 이거 근해 공식 써볼까? 얼마? 3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는 어차피 안 될 거고 루트 얼마? 비다 시작으로 3, 3, 9 8 이렇게 되겠네. 이거는 3 플러스 2 루트 2네요. 그죠? 예요. 됐습니까? 됐시오? 이렇게 알아들어요? 따라서 얘와 얘를 얘보다 크다야. 그러면 A가. 그러면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니까 답은 뭐가 되겠냐 이거. 뭐가 되겠냐? 얼마? 6이 될 거야. 6이 될 거야. 이거. 6이 될 거예요. 그죠? 됐습니까? 6이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덜컥 또 요거만 해놓고 사라고 찾으면 큰일 납니다. 일단 두고는 가져야 되니까 그래. 됐죠? 자, 방정식과 똑같아. 밑을 같게 만들면 끝나요. 5에 x제곱 크거나 같다. 5에 5분의 1은 5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이렇게 붙을 거야. 밑이 1보다 크면 그냥 얘도 지수가 큰 놈이 더 크거나 같은 거야. 요거 푸는 거예요. 이렇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작거나 같다 0. 요거 2차 부등식 푸는 거야. 2차 부등식. 됐죠? 여기 마이너스로 치면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다 더하라는 얘기야. 답은 얼마? 마이너스 얼마? 3 되겠죠. 그냥. 왜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더하면 어차피 0 될 거고. 그죠? 마이너스 3안 안 되겠다. 됐지? 자, 곡선 y 이꼴 fx. 야, 우리가 fx 몇 참수냐? 3참수잖아. 무조건 배웠으니까 3참수라는 게 보일 거야. 그죠? 3참수. gx가 1참수야. 근데 오른쪽 그림 같아. 부등식이. 잘 봐요. 밑이 1보다 작잖아요. 그럼 이 부등식을 풀으려면 fx가 뭐보다 gx 이 부등식을 풀으라는 거야. 요거 풀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fx의 그래프가 gx보다 위에 있는 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어디에요? gx 여기잖아요. 그 다음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게 여기잖아. 요거의 a 값의 범위가 뭡니까? 이런 뜻이야 지금. 어디야? 시작. a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뭐보다 0보다는 커놨고 뭐보다 c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거라는 거야. 해결됐어요? 됐죠?
금방 알아 이제. 부등식 풀 거야. 뭐 해야 된다는 걸 금방 알아. 치환해야 된다는 걸 금방 알잖아. 그지? 뭐를 치환할까 이거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합니다 이거는. 귀찮으니까. 그래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잘 풀리니까. 됐죠? 쟤는 그러면 t제곱이 될 거야.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쟤는 t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얘가 뭐가 되겠냐?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은 나와서 곱해야 돼. 어찌됐건.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은 2잖아. 2, 9, 18t. 됐죠? 플러스 32. 요거 푸는 거야, 요거. 됐습니까? 16하고 2네요.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0이 되게 하는 값, 작은 값, 큰 값 써놓고 0보다 작을 때는 작은 값보다는 크고 큰 값보다는 작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제 원상복귀 해보면 잘 들어야 돼. 2보다는 크고 2분의 1 x제곱이야. 우리가 t를 예로 놓은 거예요. 예로 놓은 거. 16보다는 작다. 요거거든요. 됐죠? 됐죠?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요놈이 2의 4제곱이고 얘가 2의 1제곱이니까 얘도 그냥 밑을 2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대로 가져가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하면 끝나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 4보다는 크고. 됐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됐습니까? 얼마? 2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쟤는 4t제곱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플러스 at.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됐죠? 됐죠? 그럼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자. 얘의 해가 얘래. 근데 우리는 지금 2의 x제곱을 t로 놓은 거잖아. 그죠? 2의 x제곱을 다 t로 놓은 거야. 그러면 요걸 갖다 요거 2의 x제곱의 범위가 뭐가 될까 얘는? 뭐보다 시작 얼마? 2의 마이너스 세제곱보다는 커놨고 뭐보다는 2의 뭐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다는 뜻이야. 이렇게 됐다는 뜻이야. 요놈이 이해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요 부등식의 해가 뭐보다 8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왔다는 뜻이야. 얘가. 됐어요? 결국은 얘가 0이 되게 하는 두근이 8분의 1하고 뭐라는 뜻이야? 4라는 뜻이에요. 두근의 합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 두근의 곱을 이용하면 b가 나올 것 같고. 이해 갔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게 방정식이었다라면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다. 또 하나 밑이 1일 때도 되는 거예요. 밑이 1. 그럴 때는. 이해가냐? 이해하죠? 근데 요거 이제 부등식은 어떻게 푸냐? 이게 더러워요. 밑이 저렇게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밑이 0보다는 크되 1보다 작을 경우 하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x가 1보다 큰 경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요 경우라면 요걸 풀어야 돼. 얘가 이렇게 풀어야 돼요. 요거 풀어야 돼요. 요거. 됐어요? 요걸 풀어야 되고요. 요 경우에는 그냥 x-1이 요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큰 쪽이 더 큰 거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서 조심. 또 이걸 열심히 풀었어. 넘어가서 2x제곱이 6,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네. 그럼 답은 당연히 얘가 되겠지, 그지? 아니에요. 이렇게 놓고 풀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얘와 얘와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답인 거예요, 얘가 정답. 됐어요? 그 다음, 얘 풀어봐. 2x가 얼마? 6. x는 3보다 큰 왔다나, 그지? 얘는 얘와 얘와의 교집합이니까 얘가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구하라고 하면 얘 또는 얘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갔죠? 됐어요? 덜컥 이렇게 해놓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됐지? 볼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요놈은 이제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거고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두 개로 나눠야 돼. 첫 번째, x가 뭐보다 0보다는 크되 1보다 작은 경우 하나하고 두 번째, x가 1보다 큰 경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요 경우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얘를 갖다 풀어야 되는데 얘를 갖다
마이너스 얼마? 2. 요걸 풀어야 되는데. 됐죠?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얘와 얘와의 교집합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를 풀어서 얘와 두 번째 거의 교집합을 찾아야,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야 해가 되는 겁니다. 됐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갖다 구해보래요. 무조건 일단 치환해야 되는 건 눈에 보여. 그러면 이건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될 거야. 2t 플러스 k. 그냥 만약에 그냥 어떤 조건도 없이 얘가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라고 했다라면 2차 부등식은 그래프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떠 있어야 돼요. 그래프가 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떠 있는다는 개념이 뭐야? 얘랑 x축과 안 만나야 된다는 얘기거든. 만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t값이야, t값. 그럼 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물어. 왜 0보다 큰데 왜 0보다 작다로 풀어야 돼? 그거는 뭐냐면 얘를 만족하려면 결국 얘가 0이 되게 하는 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럼 그렇게 풀면 돼요. 요거는 원래. 근데 얘는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t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요 범위에서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할 게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 하세요. 이렇게. 첫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얘를 무조건 완전 제곱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 됐어? 이렇게 될 거야. 됐지? 그래놓고 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요. 그냥 x축만 놓고. 1이잖아. 1, 이렇게 되잖아. 뭐 이렇게 되고 놓고. 근데 우리가 0보다 큰 쪽에서만 이 그래프가 다 얘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위에 있으면 돼. 얘보다 위에 있으면 돼. 이해 갔어요? 절대로 여기 위에 이쪽에서 아래쪽으로 뭐 이렇게 내려와 있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알았냐? 그런데 옥시전 좌표가 1일 때 얘가 최소값이거든. 얘가 여기 위에 있으면 0보다 큰 쪽에서 모든 값이 다 위에 있는 거예요. 맞게 알아들어? 얘가 무슨 값이기 때문에 최소값이거든, 얘가. 근데 여기 1이잖아, t가 1. 맞게 알아들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무조건 0보다 크면 이 탑은 끝나는 거야, 그냥. k는 1보다 크다요. 알았죠? 그런데 이걸 풀었는데 잘 봐. 이걸 풀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플러스를 내가 바꿀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꼭지점 좌표를 갖다 구하면 이렇게 된다, 여기가. 그지?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러면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래프가 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 얘가 마이너스로 내려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내려와도 상관없어. 왜? 0보다 큰 쪽에서만 다 0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0을 대입해서, 여기다가 뭐를 대입해서? 0을 대입해서. 그래서 뭐냐,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왜 같으면 되냐라고 하냐면 0일 때는 0이 돼도 0보다 큰 쪽에서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알았지? 그래서 0을 대입했을 때 뭐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되는 거고. 됐어? 0이 돼도 0보다 큰 쪽에서는 0보다 큰 쪽에 올라가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t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됐어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꼭지좌표를 먼저 꼭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말 알아들었어? 이렇게 하면 만들면 됩니다. 됐죠? 볼게요. t제곱. 됐지? t. 이것도 상관이 없네. 됐죠? 뭐가? 이렇게 됐죠? 꼭지좌표 구해봐요. 얼마? t. 여기가 마이너스가 상관이 없네.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4분의 1 플러스 얼마? k. 됐죠? 이건 다행히도 0 이쪽에 꼭지좌표가 놓여 있기 때문에 2분의 1일 때 가장 작은 값 얘를 갖거든.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말게 알아들었죠? 즉 얘가 0보다 크면 답은 끝나는 겁니다, 그냥. 됐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뭐를 집어넣었을 때 0을 대입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다. 알았죠? 자, 볼게요.
자, 어느 방사성 물질은 일정 비율로 붕괴되어 50년이 지날 때마다 그 양이 절반으로 감소한대요. 절반. 이 방사성 물질이 1024g에서 4분의 1g으로 감소하는 데는 과연 몇 년이 걸리겠는가? 이럴 때 문제가 나오면 얘를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거 50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 얘를 그냥 하나의 주기로 보는 거예요. 주기. 몇 개의 주기가 지나면 되는지 그걸 갖다 계산해서, 알았지? 예를 들어 5주기가 지나면 5, 4, 2, 아니 5, 5, 25, 250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뭔 얘기 알았죠? 됐어요? 저걸 주기로 계산하자는 거 알았냐? 그러면 얘가 2의 몇 제곱이야? 2의 얼마? 2의 10제곱이지? 얘는 얼마예요? 얘는 2의 얼마?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2에 갔어요? 됐죠? 반씩 나눠진대. 그냥 써볼게, 내가. 얘의 반이 얼마야? 얼마야? 얘를 2로, 얼마야? 반으로 감소한대. 얼마? 1024가 얼마가 되는 거라고, 그 다음 51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얼마가 되는 거요? 얼마? 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511은 25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반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은 아까 2의 9제곱이라고 한 거야? 잘했어요. 그 다음 얼마? 64. 이렇게 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됐지? 뭔 얘기인지. 그래서 32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2의 10제곱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려면 얼마를 지나야 돼요? 주기가 얼마가 돼야 돼? 몇 번? 12번이 돼야 되겠지. 이해 갔냐? 뭔 얘기인지? 그럼 곱하기 50하면 끝난다는 뜻이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50년, 50년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이제 안, 꼭 시험에 나오면 틀릴 것 같으니까 50년, 50년, 50년. 이렇게 나가요, 분명히. 됐지? 뭔 얘기인지. 맞게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다니 내가 아주 기쁘다.